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는 20일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앞두고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메모리얼에 나와 있습니다. 킹 목사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평등을 이끌어낸 비폭력 시민운동의 지도자였는데요. 1968년 39살의 나이에 총에 맞아 암살되기 전 미국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버스 승차 거부 등 남부에 만연한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1963년 워싱턴 DC에서 대행진을 기획했는데요. 흑인들에게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25만 명의 다인종 인파가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가운데 킹 목사는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합니다. 그는 흑인을 차별한 수많은 악법을 개정하고 흑인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싸웠던 공로를 인정받아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45년 뒤인 2009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미국 사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의회의 결정에 따라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차이 잉원 현직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며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커져가는 타이완의 반중 감정과 양안 관계의 앞날에 대해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탈화산의 폭발로 수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더 큰 폭발에 이어질 징후가 포착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온통 화산재로 뒤덮인 필리핀 마을의 모습입니다. 수도 마닐라 남쪽에 위치한 탈화산의 폭발로 높은 화산재 기둥이 치솟고 수도권까지 화산재가 날린 건데요. 필리핀 당국은 최고 경보 5단계 중 4단계를 발령하고 화산섬과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화산재로 인해 호흡기 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정부와 군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발단은 176명의 탑승자 전원을 사망케 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이란 정부를 비난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고통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라며 모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란 당국은 지난 14일 광범위한 조사 끝에 관계자들을 다수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여객기 격추로 인해 미국의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 공습을 계기로 결집됐던 반미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의 도시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가뭄으로 순환을 겪으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물로 가득해야 할 운하가 바닥을 드러내 곤돌라들이 정박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날씨와 바닷물까지 빠지는 현상이 겹치며 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건데요. 2달 전 최악의 홍수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관광은 물론 주요 운송으로도 사용되는 운하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당국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서 나가겠다며 독립선언을 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생활 침해, 공적 업무에 대한 부담, 형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의 불화설 등이 해리 왕자 부부를 압박했을 것이란 분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왕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한 이번 선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포함한 왕족들이 크게 실망했으나 가족 회의를 거쳐 해리 부부의 왕실 독립 희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가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시작점이 될지 또 한 번 영국 왕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박승혁 프로듀서가 타이완 총통 선거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全世界，特别是香港的年轻人，都在看你们要怎么走这条路。香港的年轻人。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독립성향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직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11일 국민당 후보 한거위 가오슝 시장을 265만 표 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반중국 정서가 강한 타이완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와 양안 관계의 앞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는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주요 선거였는데요. 여러 가지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타이완 총 유권자 1931만 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1446만 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004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고, 차이 총통은 그중에 817만 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야당 국민당의 한구어위 후보는 552만 표, 신민당의 숭추위 후보는 약 61만 표를 얻는 데 그쳤죠. 非常感谢大家的帮忙、支持跟爱护、鼓励，非常感谢。但是台湾最宝贵的民主、自由、法治，是我们无上的珍宝。 선거 전날인 10일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몰려 고속철 이용객 수가 29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2007년 개통 이래 일일 이용객 수 기준 역대 5위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민진당은 또 이날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손쉽게 성공해 5월부터 시작될 차이 총통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이 한층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민심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4월 말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34%에 그친 반면 한 후보는 52%까지 치솟아 다수의 타이완 언론과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는데요. 6월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 반대 시위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게 180도 달라집니다. 为了维护、捍卫民主、主权独立的台湾，我们愿意跟香港人一起反送中、撑香港。 일국 양제하에 홍콩 시민 수십만 명이 민주적인 요구를 해도 중국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심지어 폭력 진압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타이완의 반중 정서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때 타이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망국감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졌는데요. 타이완이 엄청나게 늘어난 대중무역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 양제를 받아들이면 머지않아 홍콩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격히 퍼진 겁니다. 我觉得香港人非常启程，就是他们自己的国家快要被中国侵蚀，我很怕台湾也会面临这样的情况，所以我想走上街头为香港发声。 더구나 타이완에서는 4년 전 자국 출신 K-팝 가수 쯔위가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분노한 중국 본토 팬들에게 공식 사과해 타이완의 반중 정서를 크게 자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타이완 젊은 층은 홍콩 시위를 폭력 진압하는 모습에서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더욱 확신했고 그게 민진당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차이 총통은 유세 현장에서 중국어로 망국감이란 단어와 발음이 같은 말린 망고를 나눠주며 반중 성향 민진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转眼又过了1年，世界依然快速变化，甚至更加的剧烈。美中贸易战的持续进行，距离我们不远的香港，因为一国两制的失败，正处于失去的边缘。 타이완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20대가 약 16%, 30대가 약 18%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층의 표심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반면 한거위 후보는 중국 정부를 적대시하면 타이완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홍콩 시위는 홍콩뿐 아니라 타이완에도 손실이라고 발언했다가 지지율 급락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차이 총통 재선의 1등 공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진핑 중국 주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요. 선거 결과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타이완 선거는 중국의 내부 문제라며 차이 총통과 주변국을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希望有关国家切实恪守一个中国原则，不与台湾地区发展任何官方关系和进行任何官方性质的往来，慎重妥善处理涉台问题，不向台独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以实际行动支持两岸关系和平发展，维护与中国双边关系的大局。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차이 총통의 재선을 축하하는 트윗을 올렸고 차이 총통도 보란듯이 당선 바로 다음 날 미국과 일본 측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의 글로벌 전략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주권 국가로서 외교 관계 수립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he was able to create an atmosphere, if not fear, among population that China is looming large and it's a potential danger.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 총통의 행보가 눈엣 가시 같을 수밖에 없어 한동안 양안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망국감을 자극해 재선에 성공한 차이 총통이 앞으로 양안 관계 해결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신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어릴 때부터 목소리를 바꿔가며 혼자 연극을 즐겼던 마시 하이치. 어른이 되어 성울한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제는 콘텐츠 창작가로 활동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네, 성우에 콘텐츠까지 만든다니까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네, 주어진 대본을 읽고 연기하는 게 그녀의 주된 일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애니메이션을 구상하여 대본을 쓰고 감독까지 합니다. 그녀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혀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시 하이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No way! Want to go up to the studio to learn about how I do voiceovers? Yeah! I thought it was just the most fun thing that you could possibly do, to give voices to characters, to commercials, to anything. I would take out the spices in my house after dinner and I would do commercials with them. I would call up the local radio stations and I would ask them if I could be on their show. They pretty much hung up on me. I ended up moving out to California. I was able to get an agent and they started sending me out on auditions. So really a lifetime of giving voices to cars and inanimate objects really paid off. We have a reservation, but we're a little early. Oh,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you have a very nice smile? So I started doing voiceovers for commercials and some film shorts. My favorite thing to really do was animated characters, though. Siggy said, Pink's right about. I was a volunteer for a puppet show program called Kids on the Block, which is a disability awareness puppet show program. The message of the puppet show program was that kids are different, but inside they're the same. And the message was so wonderful that I actually contacted the people who created the Kids on the Block program to see if they wanted to do something for television. I ended up writing a show. The Kids on the Block people wanted to keep their show exactly the way it was, but it sort of set me on a path to create content. Is that the right design for your financial reporting? And so I ended up creating a company called It's Real Entertainment, which creates and develops original animated content. I created a character for a show called Cutie Foodie, which is about a girl named Quinn Daisy who's blind and loves to make things with food. My friends call me Cutie. We're foodies, and we have so much fun because our web show. When I was involved in this puppet show program, Kids on the Block, there was a rotation of disabled speakers that would come and speak to the kids after every performance. I had the privilege of getting to know one of the disabled speakers really well because she lived not that far from me. Her name was Elda, and Elda lost her sight at age 70. I met Elda when she was 90. One of the things that Elda loved to do was to bake. Elda took me into her home and she showed me how she made grocery lists and how she cooked, and her personality was infectious and I was inspired by her. Quinn Daisy is loosely based on Elda. I never wanted to make my shows about the differences. Hi there, I'm Lulu Square. I just wanted to make them about different kids who have all different parts of their personalities and they come together and are able to use their strengths. And that idea has filtered into every property that I've created, every show that I've created, every character ensemble that I've created. The message of the puppet show is that kids are different, but inside they're the same. And that is true universally.